어려서부터 내 꿈은 가수였다. 이미자를 좋아했다. 18살 때 콩쿠르에 나가서 여자의 일생을 불러 1등을 했다. 그때 밴드 하는 사람이 우리를 따라다니면 가수가 된다고 했다. 상으로 받은 탁상시계를 들고 집에 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 가수가 되겠다고. 마, 치아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데 싶어 두 말 안 하고 접었다. 나는 이름이 4개나 된다. 꽃 화자의 길영 박화영, 분학고, 윤달에 태어나서 윤호, 일본 이름을 따서 문자. 화영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다. 오래오래 꽃처럼 아름답게 살라고 지어주셨다.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지만 나는 화영이라는 이름이 좋다.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없다. 어머니가 딸 자식을 4명이나 혼자 키우셨다. 힘들게 사느라 정답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도 자식들 국민학교는 다 보내주었다. 나는 뭐든지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1944년 4월 8일 태어났다. 올해 만으로 79세이다. 덕천동에 산지 30년 다 되어간다. 복지관에서 행복나눔 봉사대로 봉사도 하고 100세 운동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밖에 나가면 뭐라도 배운다. 느끼는 것도 많다. 나는 집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좋다.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꽃카드 뽑기를 했다. 나를 닮은 꽃을 뽑으라기에 나는 커다란 동백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카드를 뽑았다. 하나니까, 외로우니까, 나는 외로우니까, 나를 닮아서 뽑았다. 동백꽃은 안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동백에서도 향기가 난다고 했다. 나는 한 번도 그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내 외로움에도 향기가 있다는 말로 느껴졌다. 선생님은 낙엽 사이로 피어난 구절초를 뽑았다. 마른 잎 사이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울렁거렸다. 하나 배웠네. 저기 그런 의미가 있네. 뭐가 가장 힘드세요? 선생님이 물었다.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에 못 가는 게 힘들다고 대답했다. 거기 가면 좋아하는 형님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같이 배울 것도 많다. 남편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 남한테 모질게 못하고 29세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중매 결혼을 했다. 38살 늦은 나이에 딸을 낳았다. 그때 당시 나팔관이 막혀 그걸 뚫고 낳은 딸이었다. 딸을 첫 대면한 그 순간이 남편이나 나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딸아이 6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어쩌다 내가 누워있으면 옆에 슬그머니 와서 어디 아프냐고 묻는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왜 누워있어? 난 아픈 줄 알았네. 라고 말하고는 또 슬그머니 가버린다. 다른 사람들이 남편을 더 좋아했다. 그런 사람은 오래 안 살고 일찍 가버린다. 초하루에 집 근처에 있는 옥천사에 다녀왔다. 하나뿐인 딸 다가민의 가족이 무탈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절에 가면 어머니 생각이 난다. 친정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절에 자주 가셨다. 내가 윤사월에 태어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잘 산다고 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걱정하셨는데 어머니는 당신 몸 하나 챙기지 않고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다. 72에 눈을 감으시면서 내 걱정을 가장 많이 하셨다. 다른 딸들은 다 잘 사는데 당신처럼 혼자 고생한다고. 몇 가지 걱정은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나를 챙길 여력은 있다. 노인대학에서 회장일도 맡고 편히 사는데 조금만 더 사시지. 내 지갑에는 늘 5만 원이 들어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내 딸 가족을 위한 기도비이다. 더불어 나를 위한 기도비이기도 하다. 자식들 걱정하지 않게 건강하게 살다 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빈다. 잔나비띠가 올해 3제다. 내가 건강해야 딸의 걱정도 하나 덜게 된다. 무사히 넘기게 해달라고 덧붙여서 빌었다. 아버지 고향은 합천이다. 나는 어려서 일본에서 태어나서 서너 살 때 아버지를 따라 부산으로 왔다.
대부분 서면과 점포동에서 살았다. 친정아버지는 6.25 전쟁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연금으로 생활하시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큰언니가 연금을 탄다. 셋째 동생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 가족 한 명을 더 잃었다. 내가 7살 때 어머니가 나를 잠시 집안 어른 댁에 맡긴 적이 있었다. 그 댁이 말없이 서울로 이사를 가며 나를 데리고 가버렸다. 어른들이 잘해주어도 집만 못했다. 틈만 나면 샘물가에서 앉아 엄마랑 언니를 생각했다. 어느 날 아이를 업은 한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앞을 지나갔다. 엄마였다. 엄마가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몇 날 며칠 기차를 타고 나를 데리러 온 것이다. 70년도 더 전 일이니 그 거리가 얼마나 험하고 먼 거리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울컥한다. 부산에 와서 엄마는 나를 점포국민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졸업을 시켰다. 이후 나는 어렵게 거제중학교를 마쳤다. 딸은 디자인과를 나오고 다시 간호학과를 나와 울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7년이나 대학을 보내느라 딸도 힘들고 나도 힘들었다. 식당, 장사 등 안 해본 거 없이 평생 일을 하며 딸 하나를 키웠다.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서 잘 살기를 바라면서 어느 날 남편감을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누구를 데려왔어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치아라, 안 된다. 가수가 되겠다는 나에게 친정엄마가 그랬듯 나도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데 둘이 좋아서 그러는데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내 휴대폰에는 금쪽 같은 내 손자와 손녀 사진이 제일 많다. 착한 손자는 올해 기숙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손녀는 중학교 들어갔다. 할머니는 어디 안 아파요? 손녀는 뭘 물어도 그렇게 묻는다. 이상하게 불편하다. 내가 아프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싶다. 손자는 뭘 물어도 다 괜찮다고 대답한다. 나는 아픈 데가 많다. 병원에 자주 가는데 얼마 전 건강검진을 하고 왔다. 박관절, 녹내장, 백내장 수술에 위수술, 다리 수술, 양쪽 어깨 수술 등 숱하게 병원 신세를 졌다. 나는 고생하고 살아온 지난 날을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는다. 서로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면 노인대학 형님들이 한마디씩 한다. 마, 그건 고생도 아니다. 더 센 고생담이 나온다. 나는 그곳에 오시는 나이든 형님들을 보며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종종 생각한다. 엄청 강한 분이셨다. 억척같이 사느라 자식 살뜰하게 돌볼 여력이 없어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다. 내 몸 하나도 숱한 시련을 겪었다. 어렵게 자식을 낳아 혼자 키워보니 사랑은 좀 이상한 것 같다. 혼자 벌어서 딸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 나도 억척같이 엄마처럼 강하게 용을 썼다. 살뜰하게 쓰다듬는 일보다 그게 더 힘든 사랑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지금까지 딸아들 놓고 지들끼리 그냥 살고 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매사 다 좋은 딸 속을 내가 만든 것 같아 속이 아프다. 남편이 아무리 늦게 와도 이제 왔어요. 생활비를 적게 줘도 수고했어요. 그 속이 어떨까? 다 내 탓인 것 같다. 딸아이는 붙여다 붙여. 그날 선생님이 꽃카드를 뽑으라고 해서 딸아이 것도 뽑았다. 커다란 등불, 밑에 있는 목련꽃을 뽑았다. 나무들이 그늘져 있는데 우리 딸이 불을 켜고 있다.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 시댁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환자들이나 등불이 되는 아이라서 물론 나에게는 우주 같은 등불이다. 지들끼리는 서로 믿는 눈치다. 종종 친구가 묻는다. 사위 왔다 갔나? 그래, 자주 오네. 네 사위는 안 오나? 마, 묻지 마라. 얼마 전 해동 용궁사에 갔다. 계단이 많아 한참 올려다보는데 사위가 앞에 쭈그리고 앉아 등을 내밀었다. 어머니, 어피소. 마, 괜찮다. 어머니, 어피소. 남들 본다 치아라 마. 아이고, 어피소. 어쩔 수 없이 등에 엎이며 속으로 한마디 했다. 이 짜스가 내 딸 고생 안 시키는 게 더 효도다. 나는 마음이 약하다. 그날도 볼일을 보러 나갔는데
노래 교실 형님이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걷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여럿 계신다. 동아리 활동을 못하니 안 보이신다 싶어 알아보면 돌아가셨다. 형님, 어디 가요? 회장이가? 네. 노래 교실 안 하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답니다. 아이고, 회장아. 나는 인자 노래 교실 오락해도 못 간다. 걸음도 안 걸리고 못 간다. 나를 보고 섰으니 가지도 못하고 형님 갑시다 하고 손을 잡았다. 손을 달달달 떤다. 그거를 보는 순간 울컥 눈물이 났다. 작년에만 해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어디 가시는데요? 마트에 먹을 거 사러 내려왔다. 형님 가입시다. 이제 노래교실 불러도 나는 못 간다. 2, 3년 동안 형님들이 이렇게 변하고 돌아가시고 노래교실 한다고 해도 이제는 많이 못 오실 것 같다. 나도 내일 모레 80인데 나도 그러면 어쩌지? 몇 년 전 노인대학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저런 일 눈에 보이는 대로 도와드리다가 내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어르신들이 나를 잘 본 모양이었다. 100명이 투표에 당선이 되었다. 뭐라도 회장은 사람을 잘 돌보아야 한다. 눈에 안 보이는 어르신들을 더 챙겨야 한다.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형님들을 다 만나진다. 다들 2년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 복지관을 못 가니 더 그런 것 같다고 한다.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무용도 하고 그게 인생의 낙이라고 했는데 나도 그렇다. 어울락에서 100세 운동 춤을 추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그 선생이 걸작이다. 입담도 걸쭉하고 몸짓도 재미있고 음악도 신난다. 형님들이랑 같이 하니 더 즐겁다. 그게 나도 낙이다. 어울락에 미술 선생님이 왔다. 볼펜과 종이를 주면서 마음대로 낙서를 하라고 했다. 낙서를 어떻게 해요? 양파나 사람 얼굴이나 그림을 그리라면 그리겠는데 낙서를 하라고 한다. 그냥 막 그으세요. 그래서 그냥 막 그었다. 거기서 그림을 찾아보세요. 내가 그린 낙서를 보며 선생님이 말했다. 여기서 무슨 그림을 찾아요? 그 속에 다 그림이 있습니다, 어르신. 무슨 그림이 있나 자세히 보니 거기 손가락도 보이고 얼굴이 삐딱하게 있는 것도 같다. 아, 그렇구나. 여기 뭐가 있네. 며칠 뒤 약을 타러 병원에 갔다. 벽에 낙서 그림이 걸려 있다. 전에 같으면 그냥 지나갔는데 저기 뭐가 있을까 자세히 봤다. 유심히 보니 뭔가 보이는 것 같다. 저렇게 해서 저기 그림이 있구나. 유명한 작가들이 했으니 이런 큰 병원에 붙여놨지. 저 낙서에도 뭐가 있는데 조각보 같은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나는 이제 꿈도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 딸이 잘 사는 거 그거 하나가 소망이다. 딸 키울 때는 시집 좋은데 보내는 게 꿈이었는데 저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잘 살지는 못한다. 그래도 꽃카드를 뽑은 것처럼 주변의 등불을 밝히며 산다. 사위가 집에 오면 안 해야 되는데 꼭 한마디 한다. 내 딸한테 잘해라. 네, 어머니, 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는다. 금요일 오후에 복지관에 들러 4월에 있을 그림 그리기 신청을 1등으로 했다. 조교 프로그램도 신청하고 복지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선생님 한 분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다. 내 꿈이 가수였다고 하니 듣고 싶은 모양이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 노래 부를 일도 없었다. 나는 이미자의 노래를 불렀다. 황혼이 짙대면 생각나는 그 사람 가슴 깊이 맺힌 슬픔 영원토록 잊을 길은 없는데 별처럼 아름답던 그 추억이 내 가슴을 울려주네.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와, 회장님,
음반 내셔도 되겠어요. 내 노래를 듣고 다들 좋아한다. 근데 노래 제목이 뭐예요? 황혼의 브루스. 이미자 노래 아입니까? 노래가 딱 회장님 스타일이네. 복지관에서 유튜브 하려는데 같이 하입시다. 이전만 못해서 라고 했지만 가슴이 부푼다. 봄이 곧 올 모양이었다. 어느새 복지관 마당에 매화 꽃몽우리가 아이 볼처럼 맺혀 있었다.